F-35A에 대해서는 지금도 헛소리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세 가지. 네, 일단 F-35A가 미완성 기체다. 이건 뭐 유튜브 그 밀리터리 유튜브 보면 F-35A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기체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첨단 항전 장비 네트워크에 무슨 완성이 어디 있어요? 끝없이 진화하지. 그래도 F-35A의 기체가 가질 수 있는 성능에 비하면은 뭐 지금 정도면은 거의 완성에 도달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나마도 또 엔진이 이번에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XA100이라는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또 미완성 상태로 또 들어가. 전력이 그만큼 더 남는데 더 뭔가를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저전력 칩이 나온다. 칩이 우리 휴대폰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쓰던 것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은 전력 소모가 10분의 1, 20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칩 바꾼다. 그럼 또 업그레이드 돼. 여러분 저 F-35A는요. 날아다니는 컴퓨터 아니야. 컴퓨터의 완성 버전이 있냐고. 박스 유지될 수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죠. 이런 식이라면은 카이다가 KF-21 죽이려고 했던 거 맞지. 카이다가 KF-21 죽이려고 했던 명분이 뭐야? 아, 레이더 완성 안 됐네. 그거 지상 목표 못 때리네. 그 지상 미사일 유도 못 해주네. 그게 너희는 안 돼 그랬잖아.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그건 레이더를 조정하는 그 소프트웨어 문제거든요. 일단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따라가겠다 이거거든. 지금 하드웨어 만드는 거 결정해 주시면 소프트웨어 따라갑니다. 그 시간 내에. 그 소프트웨어나 지능의 진화를 카이다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저 카이다의 그 김윤태 원장이 통계학과를 잘못 나온 것 같아. 통계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컨셉이 있고 그 철학적인 개념인데 왜 저런 그 무식한 그 결론을 내렸는지 좀 그 주사파가 맹위를 떠졌을 때 고려대 통계학과 나온 사람인데 문재인 때 벼락 출세해 갖고 갑자기 그 청와대 행정관 하다가 카이다 원장으로 내리꼽힌 사람이거든요. 좀 이상해. 예. 두 번째는 이제 운영비죠. 예. F-35 운영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좀 비싸요. 지금은 거의 시간당 4만 불 뭐 이짝저짝 할 거야. 근데 유지보수센터가 미 공군기지에 널리 깔리는 시점이 2027년입니다. 미 공군에 이제 쭉 F-35가 그다음 보급돼 있어갖고 그렇게 되면 지금 화폐 기준으로 시간당 한 3만 달러 선까지 낮아질 거라 그래요. 그럼 비싸지 않은 거거든요. 전혀 비싸지 않은 겁니다. 스텔스이기 때문에. 스텔스는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제 그러면 지금 F-35의 유지보수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할 때는 좀 많이 드는 편인데 이거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정비나 뭐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미 공군 쪽은 이게 2027년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 그러니까 F-35A는 아직도 미완성인 기체고 되게 돈 많이 드는 기체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왜 그렇게 못 사서들 안달이야? 다른 나라들이. 저 훌륭한 기체예요. 가성비 갑이에요. 저 정도 성능에서 저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아니 상대방 그러니까 F-35가 좋다 해줘야 KF-21이 그거를 또 장사가 되면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내리깎아서 뭐 하냐고. 사실과 달리 내리깎을 이유가 뭐 있어. 마라톤 1등 들어가면서 2등 정말 잘 달리네. 그러면 1등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물론 우리가 1등 할지 뭐 2등 할지 모르지만 3등 할지도 모르고. 세 번째 창정비죠. 이거 헛소리거든요. 한국은 F-35를 정비하지 못합니다. 이거 헛소리 잔뜩 떠들어놨어. 근데 최근에 바뀌었거든. 그럼 바뀌면 바뀐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 안 해.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말에 20대 추가 주문하면서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획득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국가급 창정비 능력은 최고 단계입니다. 스텔스 도료 등 전면 도장, 심지어 기골 보강, 외피, 날개, 조정면 등 구조물 정비. 그럼 이게 어떤 클래스야? 미국은 당연히 있는 거고 미국 빼고 나면 일본, 호주, 이탈리아 다음에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일본은 뭐 미국이 워낙에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나라니까 당연히 있고 호주는 엄청 중요한 혈맹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이탈리아는 그게 이제 지중해와 중동과 흑해와 이걸 책임지는 나라거든.
사실은. 그래서 세요. 예, 이런 쪽이. 그다음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가 족보가 높은 거죠. 예. 자, 윤석열 정부 들면서 이제 확 바뀐 군부의 분위기나 풍조가 좀 있죠. 이제 글로벌 상황이 바꿀 수밖에 없게 했죠. 한국과 미국을 바꾸고 있죠. 예. 윤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윤 정부는 그러니까 맨 땅에서 잘한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상황이 요구하는 한국에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해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질러진 걸 정리를 해내고 있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해내고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차이나 디리스킹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크라 전쟁과 유럽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마스 평정과 중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이제 그 군부 쪽이 굉장히 각성을 하고 결의를 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의 이때까지의 초점은 이제 한편으로는 함께 또 따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 한미 핵동맹으로 올라섰고 또 그것에 바탕을 둬서 한미일 삼국 체제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미국과 함께. 자,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군사력 국방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 때 일어난 국방력 강화 혹은 군수산업 강화라는 어떤 그런 글이 한 챕터를 이룰 겁니다. 제가 당장만 이렇게 꼽아봐도 윤 정부 때 이제 MD 미사일이나 MD 체제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것이 미국, 일본과 이제 실시간 연동을 했죠. 그럼 미국, 일본의 특히 미국의 정찰 자산을 우리 것처럼 공짜로 사용하게 된 걸 뜻해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 협조가 있어야 될 일인데 그 우리만의 네트워크 체계 링크 K의 완성형이 되잖아요. 이게 왜 미국 협조가 있어야 되냐? 이게 미국 쪽이랑 인터페이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터페이스는 미국이 오픈을 해줘야 하지. 근데 이 오픈이 이렇게 한두 가닥 오픈하는 방법도 있고 다발로 오픈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천만 가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로 오픈해 줄 때. 그런데 지금처럼 한미 동맹이 다져져 가면 이게 다발로 오픈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공개가 안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이것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사이오 위성 그러니까 중대형으로 한 개의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하고 네 개의 중대형 싸위성이 올라붙는 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한 40에서 50개의 마이크로 싸위성 그러니까 초소형 그 싸위성들이 올라붙는 것. 이게 이제 특히 마이크로 싸위성 쪽에 이제 윤 정부 때의 물꼬가 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안 되고 물꼬가 트이면 이게 시스템이 커서 한번 물꼬가 트면 쭉 굴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술 수준도 올라왔고 또 이제 세계 시장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적외선, 전자광학, 소나 같은 센서류가 우리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죠. 윤 정부 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성 지상, 함상,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예, 이게 뭐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죠. 현무 4 양산, 현무 5 양산, 현무 3 양산, 현무 그다음에 KTSSM 개량 뭐 이런 쪽. 예, 그다음에 예,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밖으로 많이 안 떠드는 게 이 통합 램젯 이걸 인테그레이티드 램젯이라 그럽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게 그 러시아 소련의 그 야혼트 또 그것을 인도에서 생산한 브라모스의 한국 버전인데 우리께 좀 더 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통합 렌젯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이게 어디까지가 있고 어느 정도 양산돼 있는지 이거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거 비닉일 겁니다. 철저히. 이게 한 500에서 600km 간다 그러거든요. 음속에 한 3배쯤 갈 거예요. 3배, 4배. 그러니까 초당 1km, 예, 초당 1km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저기 청도 그 잠수함 기지 앞에 있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걸 때린다 그러면 500초면 때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커 제대로 바꿔 달면은 이동하는 것도 때린다는 소리죠. 그 대신에 이제 그건 뭔가 위성 같은 게 유도를 해줘야지 좀 그 부분까지는 정찰기가 유도해 줬는지.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략성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및 초음속 발사 미사일 이게 이제 장거리죠. 그 순항 미사일, 아음속 순항 미사일은 1000km급이죠. 그러니까 타우루스의 2배.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재즈미알 같은 거. 예, 그거는 이제 지상 함상 그러니까 지상 목표, 수상 목표, 이동 고정 다 때리죠.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 함정을 때리기 위해서 자기 레이더를 안 켜고 함정의 전자기파를 추적해서 들어가는 특수한 용도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 LRASM입니다. 아마 그쪽으로도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금 ER이라고 이제 방공망 레이더 깨는 거. 그건 초음속이고 한 300km 가죠. 이런 미사일들은 전략성이 강해서 미국이 안 팔죠 우리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KF-21 헬기 전력 고급 공중 드론인데 공중 드론과 이 공군 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룰라 그래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KDDX 구축함이 아마 1년인가 땡겨졌죠. 이게 윤정부 들어서서 이게 이제 한국형 이지스거든요. 한국형 해상 MD. 이지스는 해상 MD입니다. 예, 한국형 해상 MD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 이거 아직 국가 프로젝트는 아닌데 한화가 먼저 자기들이 알아서 시작을 했죠. K5카. 제가 언제 한번 다룰 텐데요. 이 첨단 무인 잠수정이 한국이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단 파워플랜트가 한국이 경험이 제일 많아요. 저게 디젤 AIP 이온 배터리거든요. 미국은 잠수함에서는 디젤 AIP 이온 배터리를 쓴 적이 없잖아. 한국은 써왔잖아요. 그게 우리는 핵심이니까. 거기에다가 뭐 소나 붙이고 뭐 어뢰 좀 붙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약점은 통신인데 우리가 이제 위성이 줄줄이 날아오르니까 통신도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합동 화력함이죠. 이건 조금 이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육군에서는 기갑전력, 화력, 공병, 보병,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윤 정부 들어서 막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막 번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청와대에서 이상하게 찍히지 않을까 걱정 안 하고. 저는 앞으로 이제 윤 정부가 이제 한 3년 좀 더 남았죠. 예,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 정부 때에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을 향한 15년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우리나라가 2030년대 말쯤 되면은 후반기쯤 되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군사 지정학적인 그런 영향력이 커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합동 화력 감자가 이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이 한국의 독특한 군사지리 환경에 아주 걸맞는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때 건드리지 않았었겠지.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미국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시 패션으로 각성하면서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군사 쪽도 그렇고 사회 전반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치 문화도 그렇고 군사 쪽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국 군인의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인 정신을 가진 3성, 4성 장군들이 앞으로 쭉 성장해 나올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정치가 정상화되고 이번 총선 거치면서 정상화된다면 그 다음에 전체 국가 리더십이 정상화되고 그건 됐고 행정부 쪽은 행정부나 사법부는 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정상화됐고 그 글로벌 전략이나 미국 자체 자기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정상화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운이 도는 거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합동 화력함 하기로 이제 확정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문재인 때는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애거든요. 자기 방어 능력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방어하자는 거야?
KDDX나 앞으로 우리의 구축함 체계를 알아야 저게 방어를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함은 이 방공 요격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거 방어하느라고 바빠요. 개함 방어. 그러니까 개인할 때 개자, 함정할 때 함자. 그런데 저게 요격 기능이 강해지면 그게 이제 그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자기가 거느리는 다른 배들도 방어를 해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강해지면은 이제 그 뭐 다른데 뭐 육지로 떨어지는 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요격을 해줘. 그러면 그게 이제 해상 이지스가 되는 거죠. 해상 MD가 되는 거죠. 그게 이지스예요. K-이지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그 전함이나 구축함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쫄쫄쫄쫄 미사일만 싣고 따라다니는 배가 있어도 방어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얘는 방어만 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지령 유도를 하거든요. 너 어느 지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 네 눈알로 찾아서 깨 이렇게 돼요. 요격이. 그럼 요격 미사일 그냥 자기 그 합동화력함에다 잔뜩 꼽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령 바꾸서 명령 바꾸서 지령 띄우면 얘가 이제 이 미사일이 지령 유도 그러니까 커맨드 컨트롤이라 그럽니다. 지령 커맨드가 그러니까 이 레이더 쪽에서 오는 거죠. 그 저기 MD 체계나 이런 쪽에 방어 레이더에서 그러니까 이 레이더는 구축함에 있고 구축함을 따라다니는 합동 화력함에는 뭐 요격 미사일이 충분히 꼽혀 있고 탄도 미사일도 꼽혀 있고 기타 등등도 꼽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구축함에 오다를 받고 미사일을 뿅 하고 쏘아 올리면 그 다음에 구축함 쪽의 레이더에 의해서 지령 유도돼 갖고 가서 요격을 때리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끌고 다니더라도 이거 뭐 큰 바다에 멀리 끌고 다니면 안 좋으니까 좀 안전한 지역에서 좀 끌고 다니면 최고겠네 하고 딱 지도를 보다 보니까 어이구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네. 강정 진해 사세보입니다. 사세보가 큐슈 동북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위도가 우리 그 강정과 같아요. 강정에서 한 300-40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우리 강정이 어마무시한 해군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좌빨 애들이 강정 못하게 하려고 난리 부렸던 게 이해가 돼. 그래서 제가 노무현을 수수께끼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정이 노무현 때 했잖아. 캠프 험프리도 노무현이고 한미 FTA도 노무현이고. 그래서 강정하고 그 사세보하고 그 다음에 진해하고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되죠. 진해도 그 무시무시한 해군기지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 목포가 그러니까 그 남해안 함대, 그러니까 한반도 남방해역 함대. 그게 목포예요. 그리고 목포에서는 저걸 쳐주잖아. 방어선이 되잖아 이쪽에서.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남해 한국과 그 일본 사이에 남해 바닥을 가로질러 가지고 음파 탐지 해저 케이블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해저도 방어가 되잖아. 왜냐면 미국에 사세보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깔아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이더라고요. 넓어 지역도. 거기에서 한 대여섯 척, 10척 저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 하나가 한 5천억, 4천억 주고 지었어. 3천억 주고 지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 100발 미사일 채우는데 평균 30억이야. 평균 40억이야. 그럼 4천억. 오케이 합쳐서 7천억이네. 저 뭐 유지관리비 별로 안 들 거고. 그거 10척이면 1000발이네. 10척이 그런 데서 엉금엉금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뭐 장거리 순항미사일 중에 2000km를 간다 그러면 뭐가 커버되냐. 그림에 퍼렇게 그 그림자 들어진 데가 2000km예요. 강정 부근에서 2000km를 그리면. 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그리면. 그러면 저게 뭐랑 같으냐면요. 중국 지리 아시는 분은 저 라인을 압니다. 저게 헤이허 덩총 지역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이허라고 하면은 흑룡강이란 소리죠. 흑하. 예? 예. 헤이허는 제가 지금 여기가 헤이허입니다. 덩총은 원난성의 여기입니다. 그거를 두 개를 쭉 하고 선을 그어서 오른쪽 이 빨간데 저기에 중국 인구의 94%가 삽니다. 헤이허 덩총 라인이. 그러면 헤이허 덩총 지역의 대부분이
이 강정이나 골든 트라이앵글 2,000km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못 잡아줘도 아무리 못 잡아줘도 90%입니다. 중국 인구의 90%가 골든 트라이앵글에 있는 합동 화력함의 직격 대상이 돼요.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예. 근데 이 골든 트라이앵글은 바다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갖춘 고지야. 사세보 강정 진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고. 중국 큰일 난 거예요. 저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못 건드려요. 제가 언제 한번 중국이 도발을 못하는 이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 타이완에서 도발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